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흔히 우리가 민주당을 가리켜가지고 별명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만진당이라는 것인데요. 뭐 혼자 만져서는 부족하다라는 거지. 뭐 여러 사람이 이제 같이 이제 더불어가지고 만져야 된다. 그 정도의 어떤 저질스러움은 보여줄 수 있어야 성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 정도로 이제 추악해야 그래야지 민주당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민주당을 더불어만진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비단 단순한 정치적인 뭐 용어, 정치적인 어떤 프레임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민주당 쪽에서 별의별 진짜 선거 관련된 논란들이 있었다라는 거.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에서도 보지 못할 법한 야, 이런 얘기들 같은 경우는 작가들이 활용해가지고 쓰면 진짜 대박 시청률이 나오겠다 싶을 정도의 개막장 개딸들이니까 또 개막장 그런 뭐 불륜 드라마 이런 것들을 뭐 할 만큼 그런 얘기들이 민주당에서 매번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의 불륜과 관련된 그리고 또 성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두 개 같은 경우는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과 다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식의 아주 더럽고 추잡스러운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좀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 지금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이라고 당연히 뭐 다르겠습니까? 그 지금 인간들이 똑같은 짓거리 이번에 또 사고 쳤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비극적이게도 이 프레임이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는데 야, 정치권에서 뭔가 선거 관련된 게 터지면은 무조건 그거는 민주당이다.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이다. 또 민주당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깨트릴 수 있는 위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인간이 국민의힘의 당대표였던 인간인데요. 그 인간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한번 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청와대 그 국민청원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때 이제 또 비공개 처리가 됐던 청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청원이었길래 뭐 사유를 보니까 관리자에 의해 가지고 청원 여건에 맞지 않아 가지고 뭐 비공개 처리가 됐다는 것인데 어떤 내용이길래 도대체 저게 요건에 맞지 않다라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게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불륜을 폭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누구였대요? 외교부 공무원이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사건을 조금 정리해 보니까 2020년 2월 달에 시작이 됐습니다. B씨가 이제 피해를 당한 남편이고요. A씨가 지금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인간인데 경호처 직원이겠죠. 이 B씨가 A씨한테 귀하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조치 요구라는 내용 증명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게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이렇게 지급도 안 하게 된다면은 대통령 경호처의 징계 및 사과 요구를 진행하고 공론화시키겠다라고도 얘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이거를 받고서 바로 이제 반응이 왔어요. 정식 사과까지 하고 그리고 성실껏 보상하겠다라는 식의 답변서를 이렇게 B씨한테 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스럽지가 않죠. 이런 인간이 뭔가 좀 자기의 잘못에 대해 가지고 죄책감을 느끼는 인간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번에 그래가지고 통수를 쳐버린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사과하고 성실껏 보상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청와대 그 청원 게시판에 올라갔던 거예요. 내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청와대 경호처 직원 A씨를 파면해달라라는 식의 글이 올라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청와대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쵸. 비공개를 시켜버리는 거였어요. 아까 전에 제가 그 통수를 쳤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문재인식의, 이재명식의, 민주당식의 통수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뭐 사과를 안 하겠다라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아예 그냥 오히려 그 폭로했던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다. 오히려 정의를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부도덕한 사람이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씌우는 게 민주당식의 통수 아니겠습니까? 뭐 검찰 수사를 하고 있으면은 정당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가지고 악마로 만들어 버리고 검찰에 대해 가지고 뭐 지금 뭐 뭡니까 그 뭐 여러 가지 뭐 비용들 문제나 무슨 뭐 접대를 받을 때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 같은 걸 씌우는 거 그게 민주당식의 통수잖아요. 이 인간도 똑같았어요. 대번에 그래가지고 오히려 피해를 받았던 그 남편분에 대해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서 무슨 뭐 소송전으로 이렇게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자, 그러면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경호처 직원 A의 불륜 사실을 법원이 인정을 했고요.
해서 청원인한테, 즉 남편분한테 90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확인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A씨,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한적하고 분위기가 좋다는 이유로 B씨의 아내와 인천 월미도에서 만남을 가졌대요. B씨의 아내는 자신의 사진을 찍어 A씨한테 전송까지 했고 A씨와 B씨의 아내는 함께 여행을 계획하기도 했다. 사실상 불륜이라는 걸 명백하게 인정을 했던 것이죠. 이게 민주당식의 통수인 겁니다. 당연히 저런 팩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잡았대요. 그러다가 사과하겠다라고 슬그머니 발 빼는 것 같다가 그대로 또 통수를 쳐가지고 야 내가 무슨 놈의 불륜을 저질렀다라는 거야. 폭로했던 너에 대해서 내가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신고할 거야.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민주당식의 통수인 겁니다. 저 지금 청원인 남편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후에 지금 보니까 뭐 이렇게 짤막하게 제가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 저 지금 불륜 사실을 안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재판이 진행이 될 때까지 그게 한 3, 4년 가까이 걸렸을 텐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게 민주당이 일반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하는 짓거리예요. 그게 문재인 때만 그랬냐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또입니다. 또 부적절한 관계 논란이 민주당에서 터졌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는 한재학이라고 하는 청주시 의원이라고 합니다. 나이도 젊어요. 37살입니다. 저랑 몇 살 차이도 나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이 인간이 기혼인 민주당 소속의 여성 당직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라는 의혹이 있었고 심지어 충북도 내 또 다른 여성 공직자도 이 사안과 관련돼 있다. 그럼 뭘 했다라는 겁니까? 여성 2명이랑 불륜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의혹이 터져나오는 게 패보다 어딘가 겁니까? 또 기사 지금 제목도 그렇잖아요. 또 부적절한 관계가 또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이 인간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위선성, 겉으로는 그렇게 여성들을 위한 척하고 페미니스트다 뭐다 여성 인권 운동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떠벌리고 댕기지만 이재명도 여성과의 관련된 논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박전시양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매번 민주당 쪽에 있는 인사들이 말하는 거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실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본 모습이죠. 근데 아직도 2030의 많은 여성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게 참 비극입니다. 자, 그러면은 민주당은 그렇다라고 치자고요. 이 인간들이 저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니까. 보수의 어떤 우리의 그 프라이드는 뭐였습니까? 야, 보수는 그래도 있잖아. 품격이 있다라는 거. 그게 우리 프라이드잖아요. 민주당에 있는 더 참사나 더 탐사 이런 인간들처럼 그런 싸구려 같이 얘기하고 김어준 같은 인간을 지저분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래도 보수는 뭐가 있다? 품격이 있다라는 게 우리의 자부심 아니었습니까? 진짜 그게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대한민국의 전통 같은 것이었는데 그게 완벽하게 깨지게 됐죠. 누구로 인해서? 이준석으로 인해 가지고. 이준석이가 그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수 정치인들 중에서 그리고 또 당대표 정도 이 정도의 어떤 그 주목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준석과 같이 이런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이준석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접대를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준석이 보였던 반응이 정확하게 누구랑 일치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그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관련된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슨 문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약속 증서가 됐거나 녹취록이 됐거나 별의별 것이 다 나왔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준석이 보였던 반응이 뭐였어요? 무고죄로 고소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무고죄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준석이 사실상 접대를 받았다고 경찰이 판단해가지고 무고 혐의로 오히려 거꾸로 송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같은 경우는 뭐였던 거예요? 야, 나에 대해서 폭로했던 사람이 허위사실로 나를 폭로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처벌해줘. 라고 이준석이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에 대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폭로했던 사람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진실을 얘기한 것인데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야. 라고 거꾸로 또 이준석을 갖다가 고소했던 것인데 그 결과가 저거였던 거예요. 경찰이 보기에는 무고 혐의가 적용이 된다라고 이준석한테 무고 혐의가 적용이 된다고 본 것이죠. 사실상 그러니까 폭로의 내용이 뭐다? 사실이라고 경찰이 판단한 겁니다. 원래 일반적인 사안들 같은 경우는 경찰이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는 의견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기게 되면은 검찰은 그냥 조금 문제가 있는지 이 정도만 판단하고 경찰이 넘긴 거에 고지고대로 해가지고 기소하는 것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된 것인지 검찰이 이준석에 대한 기소를 안 하고 있어요. 최근에 나왔던 얘기가 6월 달입니다. 6월 달에 관련돼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 관련된 지금 대표도 불러가지고 수사했다는 얘기가 6월 달인데 지금이 언제입니까? 10월 달 아닙니까? 3, 4개월이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도 기소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이준석이라고 하는 인간은 정치적인 입지, 정치적인 이런 거를 다 떠나가지고 보수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인간이에요. 최소한의 우리가 이재명을 공격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재명이 그렇게 범법행위를 했다, 어떤 그 범죄 혐의가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공격하고 있는데 이준석 본인 스스로가 이런 진짜 극악무도한 말도 안 되는 접대를 받았다라는 식의 논란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재명을 갖다가 공격할 수가 있겠냐고요. 이준석이부터 먼저 잘라내야 그래야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더 깨끗한 상태에서 우리조차 문제가 있는데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부터 일단 이런 이준석 같은 인간을 잘라내고 범죄 혐의가 있는 이준석을 잘라내고 그제서야 진정성 있게 이재명을 비판할 수가 있겠죠. 하루빨리 검찰은 경찰이 수사했던 내용에 대해 가지고 확인하기 바랍니다. 경찰은 이미 사실상 접대가 있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검찰 뭐 수사를 다 하고 증거를 다 확보를 하고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경찰이 결론을 내린 것인데 검찰이 왜 아직도 기소를 안 합니까? 하루빨리 기소하고 이재명 같은 인간인 이준석을 정리해 야 될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보수우파가 사는 길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